여기서 그럼 충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충전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전압 강압에 보면 리니어하고 그 밑에가 있는데, 리니어 빼고 나머지 밑에 거는 다 스위칭 레귤레이터예요. 스위칭 레귤레이터. 그래서 요게 이제 대표적인 리니어 충전 방식입니다. 요거는 LED 디스플레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충전 전류를 세팅해 주는 거예요. 요거 빼고 보면 디바이스 놓고 입력의 캐패시터, 출력의 캐패시터. 요거는 enable disable. 뭐하고 비슷해 보이십니까? LDO하고 되게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리니어 충전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4.2V를 정확하게 맞춰주고 커런트 리미트가 되는 LDO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DO가 가지는 제약상을 그대로 다 갖습니다. 요 캐패시터, 입력 캐패시터, 출력 캐패시터, 요 디바이스에 가장 가까이 붙여주셔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예, 잘못하면 발진할 수도 있어요. LDO처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LDO 열 많이 나잖아요. 입력, 출력 차이가 많이 나요. 입력 보통 여기 5V 들어오고 배터리가 완전 반전됐을 때 한 3V가량 돼요. 그럼 입력은 5V, 출력은 3V. 그럼 효율로 따지면 5분의 3이잖아요. 60%밖에 안 됩니다. 40%가 열로 날아가야 돼요. 그래서 효율이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열을 PCB로 분산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니어 충전기의 맥시멈 충전 커런트는 1A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열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거꾸로 스위칭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예, 노이즈 없죠. 그 다음에 PCB 디자인이 되게 간단합니다. LED 디스플레이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캐패시터 2개 충전 전류하는 저항 하나 그러면 끝이에요. 이거 항상 인앱을 시켜놓게 되면. 그래서 리니어 방식이 여태까지 나온 충전 IC 중에는 가장 저렴하고 간단한 그런 충전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전 전류는 이 저항값도 설정하고요. 여기 2kg면 1kg에 3kg 요 사이 한 500ml 정도 되겠네요. 100, 2, 3, 4, 5, 500ml 정도 지금 충전 전류를 설정한 거예요. 그럼 3kg로 바꾸면 200, 300, 한 350ml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도 내주고요. 보통 데이터 시트에 공식이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저항값분의 1000 이렇게 아마 공식 데이터 시트에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실제로 이제 리니어 충전기 차저로 충전을 한 거고요. 여기가 CCCV로 전환되는 포인트고요. 여기가 4.2V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프리컨디셔닝 차지가 있는데 너무 짧아서 잘 안 보여요. 예. 약간 확대 보면 이렇게 예. 프리컨디셔닝 차지 구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니어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열이 많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이 많이 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특히 내부에 FET가 터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바이스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온도가 10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열을 줄이기 위해서 스스로 충전 전류를 줄여버려요. 충전 전류를 줄였는데도 계속 열이 나서 150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셧다운 돼 버립니다. 저희 회사 제품도 그렇고요. 타사 제품도 거의 이런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안 그러면 제품이 터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런 기능을 뭐라고 부르냐면 서멀 폴딩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멀 폴딩이 작용을 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안 보이는데 여기를 더 확대해 보면 처음에는 요것처럼 일시가 들어갔을 거예요. 아, 일시가 아니라 얼마예요? 500ml죠. 500ml가 들어갔을 거예요. 500ml 들어갔는데 열이 많이 나니까 전류를 줄인 거예요. 줄였다가 충전 전압이 올라가면서 열이 점점 덜 나니까 전류도 점점 같이 올라가서 여기 이쯤에서는 500ml 됐다가 더 용량이 컸으면 CC가 됐을 텐데 4.2V에 도달하면서 CV 구간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 폴딩 되는 구간이 늘어나면 충전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줄이려면 아트워크 할 때 그 그라운드 카파 보통 DFM 패키지를 사용을 하고요. DFM 패키지는 밑에 서멀 패드가 있잖아요.
그걸 해서 카파로 해가지고 열을 잘 이렇게 분산시키면 요 서멀 펀딩 되는 걸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돼 있는 대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예, 지금 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L 타입과 일반 타입으로 나눠져 있네요. 그래서 소전류 충전하는 거, 그 다음에 대전류 충전하는 거. 그래서 리니어 방식은 대전류로 해도 1A가 맥스다. 하는 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 트리 링크라고 해서 아날로그만 모아놓은 그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배터리 차저 관련한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A 7.833 요게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0.5, 500mAh짜리는 73831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리니어 차지 IC를 사용할 때는 꼭 DFM 패키지처럼 열을 잘 발산할 수 있는 패키지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열이 안 날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나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열을 줄이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고요. 그래서 가끔 문의하시는 게 나는 뭐 충전 전류가 한 100mAh 정도밖에 안 되는데 꼭 DFM 이렇게 써야 되냐? 그리고 충전 전류가 낮으면 이것처럼 그냥 SOT 이상 패키지 이렇게 쓰고 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감당하실 있을 정도의 열이라고 하면 예, 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충전기는 간단하다. 간단하고 인덕터가 없고 EMI 없고 부품이 작다 보니까 비용이 가장 낮고 예. 단점은 효율이 안 좋아서 전류를 1A 정도밖에 못한다. 라는 문제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다 스위칭 레귤레이터예요. 그래서 요 같은 건 버기인데 여기 하나 요거 원래 쇼트키 다이오드 있는 거 이거를 FE2에서 싱크로너스 버그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요거는 부스트인데 얘도 다이오드 하나를 FE2로 바꿔서 싱크로너스 부스트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위칭을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효율이 좋으니까 예, 충전 전류를 높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솔루션이 좀 비교적 간단합니다. 뭐에 리니어보다는 확실히 복잡하지만 다른 스위칭 레귤레이터에 비해서는 좀 간단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전류가 펄스로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EMI나 노이즈 문제가 생기고요. 예, 복잡해지니까 예, PCB도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생깁니다. 잘못 FET가 제어되지 못하거나 쇼트가 돼버리면 입력 전압이 그대로 배터리에 인가되기 때문에 부스 같은 경우에는 입력 전압이 작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벅 같은 경우는 입력 전압이 높으니까 배터리가 어떻게 돼요? 터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배터리에 보호 회로가 있다라고 하면 막아질 수 있겠지만 보호 회로가 없다면 예, 무조건 터져요. 예, 그래서 항상 배터리는 PCM이 있는 보호 회로가 있는 배터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배터리를 보호회로 없이 팔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없었는데요. 요즘에 그 구로에 가서 배터리 구로 공구상 가가지고 배터리 사려고 하면 요즘 물어봐요. PCM을 넣어서 살 거냐 아니면 PCM 없이 베어셀로 살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베어셀로만으로도 팔기 때문에 만약에 제품으로 출시를 할 거라고 하면 꼭 보호회로를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필드에서 터지면 예, 큰일 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고요. 만약에 인명피해라도 있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디바이스 중에 MCP1911이라고 대파라는 디바이스가 있는데 이 디바이스로 여러 가지 예, 충전 배터리를 종류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예, 이런 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문의를 어떤 걸 많이 문의하시냐면 야, 이런 배터리 종류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충전할 수 없느냐라고 문의하시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 배터리에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류하고 전압.
근데 이 전류 전압은 어떤 배터리나 다 가지고 있고 차이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배터리인지 구분이 안 가고요. 가끔 그 내부 저항값을 이용을 해서 그 배터리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내부 저항값은 배터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하다간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아이디가 있어서 리튬이온인지 카드뮴인지 뭐 납축전지인지 이렇게 가르쳐주는 별도 아이디가 없다면 그거를 다중으로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이렇게 다중으로 하는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이게 무슨 배터리인지 요 보드에서 지정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플라이백, 요거는 이제 절연이 필요하면, 이거는 인덕터가 아니라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는 거죠. 절연이 필요할 경우에 플라이백 방식을 사용하면 되고요. 뭐 일반적인 스위칭 레귤레이터 방식 다 가져갑니다. 근데 이제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니까 되게 엔지니어들이 인덕터도 골치 아파하는데 트랜스포머 들어가면 거의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시더라고요.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예, 트랜스폼을 사용해야 될 필요도 있긴 있습니다. 예, 특히 절연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예, 플라이백 같은 이런 트랜스포머가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을 충전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플라이백 방식으로 된 데모보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피고요. 이것도 스위칭 레귤레이터 약간 트랜스포머 없이, 예, 스텝업, 스텝다운, 그 다음에 바이패스가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태상적으로 이 중간에 캐패시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장에서 스위칭을 안 하더라도 캐패시터는 DC를 넘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절연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잘못되더라도, 예, 입력 전압이 배터리에 다이렉트로 인가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여기 들어가는 인덕터를 커플드 인덕터를 사용하기를 보통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인덕터라도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는 전류 용량을 그렇게 크게 가져갈 수 없거든요. 예,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위치 버부스트, 얘는 가장 복잡한 형태이긴 하지만 전류도 많이 가져갈 수 있고요. 예, 모든 형태가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고효율 고전류가 가능하다. 그러면서도 인덕터는 하나만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버부스트 되고요. 방향에 문제 없고, 예, 대신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형태의 데모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폴로지를 보면 리니어 방식하고 나머지 다 스위치인 방식인데요. 어느 게 좋냐? 정답은 없습니다. 유저가 어떤 형태의 추진정 방식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다른 건 필요 없고 가격이 가장 싸면 돼. 그러면 리니어 방식으로 가야죠. 가장 싸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가격은 높아도 되는데 충전도 빨리 되고 입력 전압이 뭐든 간에 다 충전이 가능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예, 충전 전류에 따라서 세픽이나, 예, 포스위치 버부스트, 때로는 플라이백 뭐 이런 것들을 쓰셔야죠. 예,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에 가장 맞는 토폴로지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 제어는 리니어로 하든가 아니면 스위칭으로 하든가. 스위칭을 하는 게 저희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대파라는 게 있고요. 그냥 마이콤을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파는 뭐냐면 디지털리 이네스드 파워 아날로그 해서 저희 대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부에 MCU하고 이 스위칭 레귤레이션에서 아날로그 부분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요 키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MCU에서, 예, 레지스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대파고요. 이게 8비트 코어하고 8핀이 아니라 이게 16계열도 있습니다. 디바이스에 따라서. 이런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저희 MCU 중에 그 아, DC-DC 컨버터를 구성할 수 있는 아날로그 페리퍼럴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시리즈들이 있어요. 14핀서부터 104핀까지.
요런 MCU를 이용을 해서 DC-DC를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MCU 내에 있는 아날로그하고 외부에 FET하고 코일하고 해서 예, 전원회로를 구성하고요. 이걸 피드백 받아서 이 MCU에서 제어를 하는 거죠. 이렇게 디자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충전기를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테스트해야 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보통은 배터리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배터리로 하면 하다 보면 자꾸 충전이 되니까 원하는 값을 제대로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유사 배터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유사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파워 서플라이하고 전자 로더가 필요해요. 그래서 배터리라는 게 정기적으로 보면 얘가 부하도 아니고 그렇다고 캐파시터도 아니고 여러 가지 성분이 함께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하에 해당하는 것은 전자 로드로 만들어지고요. 캐파시터가 이렇게 전압이 있는 것들은 파워 서플라이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요 전류의 전압계는 최대한 요 배터리 차저에 가깝게 둬서 특히 요 전압계는 배터리 차저 나오자마자 곧바로 연결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 선 저항값 때문에 전압이 제대로 측정이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전압계가 이쪽에 따로 이렇게 길게 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지만 이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차저는 충전 전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서 측정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압계는 최대한 차저에 가깝게, 그다음에 이 전류계는 여기에 놓으시면 순수하게 충전기에서 나오는 전류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배터리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충전 전류를 보고 싶다. 그러면 파워 서플라이 한 3V 정도 아니면 3.2V 정도 이렇게 맞춰주시고, 만약에 충전 전류가 이제 1A짜리였다 그러면 전자로드에서 한 2A 정도 맞춰주면 얘가 충전 모드로 들어갈 거예요. 배터리 차저가. 그리고 1A 하면 1A가 이렇게 흘러서 전자로드로 들어갈 거고요. 얘는 2A 맞춰놨잖아요. 나머지는 이 파워 서플라이에서 이렇게 흘러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얘는 2A가 흐르지만 실제로 배터리 차저에서는 1A만 흐르잖아요. 그때 흐르는 전류를 측정을 하면, 이걸 읽으면 실제 배터리 차저에서 나오는 전류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만충전을 보려면 전자로도 이 전류를 만충전되기 바로 전 전류까지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만충전 후에 에러가 나는 방지하기 위해서 파워 서플라이를 4.1V 이 정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얘가 전류가 맞춰주시고 전자로드의 그 부하를 조금씩 이제 줄여나가시면 만충전 되는 지점에서 얘가 컷오프가, 배터리 차저가 컷오프가 될 거예요. 그때 전류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배터리의 조건을 파워 서플라이하고 전자로드를 이용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충전기를 테스트하실 수가 있습니다.